많이 좀 훅 시대를 한번 뛰어넘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행의 상징 로베르토 클레멘테입니다. 클레멘테 선수는 뭐 너무 정말 극적인 영화 같은 이야기로 세상을 등진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매년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기간에 수여하는 최고의 선행상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선행뿐만이 아니라 이 선수가 그 당시에 최고의 컨택 히터로 꼽혔던 선수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1934년도에 태어나서 1972년도 아쉬운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된 분이죠. 선수 생활은 1955년부터 72년까지 18년 동안 선수 생활을 했고 이분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2433경기에 출장을 했고요. 통산 타율은 3할 1푼 7리. 아무래도 그 예전의 선수들보다는 타율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1970년대 초반까지 뛴 선수인데 3할 1푼 7리 그것도 18년 동안 뛰면서 결코 낮지 않은 상당한 수준의 타율이고요. 이분의 인생이 더 극적인 거는 본인의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 물론 본인도 그걸 잘 몰랐겠습니다만 마지막 경기에서 3,000안타를 꽉 채웠기 때문에 더 드라마틱한 맛이 있고요. 66년도 MVP에 올랐던 분이고요. 최다 안타 2번, 타격왕 4번, 12번의 올스타, 그리고 이분은 수비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특히 어깨가 강견으로 역대급 강견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무려 12번의 골드글러브를 차지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이제 푸에르토리코 출신이죠. 7남매 중 막내로 출생을 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형들하고 무슨 일 많이 했냐면은 사탕수수 이렇게 막 수확을 하면 그걸 이제 트럭에 옮겨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가 그렇게 빨랐대요. 발이 빨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 클레멘테의 꿈은 내가 올림픽 나가서 육상으로 메달 따는 게 이 선수 어린 시절의 꿈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야구에 대한 재능이 발견된 거는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다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야구팀도 아니고 소프트볼 팀의 유격수로 뛰면서 야구에 대한 재능을 서서히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살 때 아마추어 리그에 참가를 하게 되고 18살 때 윈터리그 팀에 합류를 하고 2년 차부터 주전으로 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 계약했던 팀이 상당히 재밌는 게 피츠버그하고 처음에 계약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가 1954년도인데 이 로베르토 클레멘테 선수의 재능을 처음에 발견하고 계약한 팀은 브루클린 다저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10,000에 계약을 했는데 이 클레멘테 선수가 상당히 의리 있는 선수였나 봅니다. 먼저 이제 다저스가 계약서 사인하기 전에 $10,000에 계약을 하기로 하고 다 이제 구두상 협의를 봤는데 이 선수의 재능을 조금 더 뒤늦게 발견한 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밀워키 브레이브스. 지금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전신이에요. 밀워키 브레이브스가 이 팀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루클린 다저스가 먼저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돈 줄게. 3배, $30,000 줄 테니까 우리 팀으로 와라고 했는데 이 선수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밀워키의 제안을 거절을 했다 그래요. 와, 3배 차이가 거절하기 사실 쉬운 게 아닌데 클레멘트 선수의 좀 굳은 심지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브루클린 다저스에 합류하는데 그 당시에 브루클린 다저스의 마이너리그 팀, 트리플 A 팀이 어디 있었냐면은 몬트리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팀의 최고 고참 선수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 유명한 타미 라소다입니다. 팀의 고참 투수였는데 이 선수가 스페니쉬가 자기 원래 말이죠. 언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했대요. 근데 그 중에 타미 라소다 씨가 이 선수가 이제 영어도 못하고 어린 선수니까 통역도 해주고 정말 많이 이 클레멘트 선수를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피츠버그하고 인연은 어떻게 맺어지냐면 다저스 마이너에 있었던 그해 6월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스카우트가 처음에는 다저스의 마이너리그 팀에 누구 괜찮은 선수, 조 블랙이라는 선수가 있었대요. 이 선수가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선수를 관찰하러 왔다가 클레멘트에게 반하는 거죠. 그때 클레멘트가 경기 뛰는 것 같다 훈련하고 있는데 외야에서 송구가 완전히 빨래줄 송구가 들어오고 타격 훈련을 보고 와, 이 선수가 더 대단하구나. 이 선수를 데려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때 클레멘트 선수가 이 다저스 마이너에서 주전도 아니었어요. 피츠버그가 바로 그때 이미 룰5 제도 아시죠? 우리가 보호하는 40인 선수 이외에
데려갈 수 있는 제도, 일정한 돈을 액수를 내면 데려갈 수 있는 선수, 룰5에 어떻게 보면 다저스가 먼저 이 선수의 재능을 발견했지만 40인 로스터에 보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피츠버그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선수가 보호 선수 명단에 빠진 걸 보고 룰5에 바로 지명을 해서 데려가면서 피츠버그와의 인연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등번호 21번을 달게 되는데 21번 하면 흔히 뭐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뭐 국내 에이스의 등번호 얘기하잖아요. 이 클레멘트 선수가 21번을 달게 된 계기가 재밌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외국 사람들은 그 미들네임이 있잖아요. 중간 이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베르토 클레멘테 워커였대요. 이 철자를 다 합치면 21자랍니다. 그래서 21번을 달았대요. 이분도 이제 좀 마른 체형이라서 파워가 너무 떨어졌었는데 미국에 이제 해병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1958년도에 미국 해병대 예비군으로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선수가 군훈련 가서 열심히 근육을 키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파워도 만들어지고 메이저리그 선수로서의 몸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데뷔는 1955년도에 했어요. 56년도에는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말로 홈런을 치는데 일반적인 말로 홈런이 아니라 인사이드 파크 말로 홈런을 또 기록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해요.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고요. 드디어 1960년도에 첫 번째 올스타에 꼽힙니다. 그리고 그 해가 정말 중요했던 게 피츠버그가 월드 시리즈에서 뉴욕 양키스를 7차전에 대역전극으로 꺾고 우승하던 바로 그 해예요. 그 시즌 월드 시리즈 선수는 또 3할 1푼의 타율을 보이면서 클레멘트가 확실하게 미디어와 팬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61년도에 본인의 첫 번째 골드글러브를 타기도 했고요. 이때 61년도 이 스프링 트레이닝에 또 역시 프로야구 초창기의 대스타였던 조지 시슬러라는 분을 만나는데 조지 시슬러라는 분은 너는 무거운 배트를 사용하는 게 좋아. 클레멘테 타격 스타일을 보고 너는 무거운 배트를 사용하고 조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클레멘트 선수는 실제로 무거운 배트를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더 성적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자, 1967년도에는 3할 오픈 7리 23개 홈런 110타점을 올리면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이 시즌의 최고의 선수는 누구냐 전문가 14명에게 투표를 했는데 1위를 했어요. 제가 왜 꼭 집어서 1967을 말씀드렸냐면 이 당시에 보스턴 레드삭스의 칼 야스트렘스키 선수가 타격 상관왕을 했던 애입니다. 그런데 야스트렘스키 선수는 6표를 얻는데 그쳤고 클레멘트 선수는 8표를 얻었어요. 그 정도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클레멘트 선수가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1971년도에 다시 우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에 상대팀도 마치 60년대 상대팀이 최강팀 양키스였던 것처럼 그 당시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최강 전성기였었어요.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만나서 본인의 두 번째 우승 반지를 끼게 됩니다. 운명의 1972년도 9월 30일 본인의 마지막 타석입니다. 마지막 타석에서 통산 3,000안타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12월 23일 날 니카라과에서 대지진이 나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와 정말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처음엔 클레멘트 선수가 정말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원래 이 선수가 직접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본인이 활발하게 구호활동해가지고 비행기에 이 구호품을 모아서 3번이나 보내줬대요. 니카라구아 정부에. 근데 그 당시 니카라구아 정부가 솔직히 말하면 아주 부정한 정부였던 거죠. 정부가 3번 다 가로챘답니다. 실제로 이재민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4번째 구호품을 보낼 때 클레멘트가 직접 본인도 이재민들에게 이 구호품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때 탔던 비행기 기종이 이 DC-7이라는 기종이 당시에도 사고율이 상당히 타 비행기에 비해서 높은 비행기로 악명이 높았답니다. 짐을 이 비행기가 실을 수 있는 적재 정량을 넘어설 정도로 짐이 많이 실렸고요. 게다가 승무원조차 부족했대요. 근데 그 빠진 승무원들 보니까 비행 엔지니어 그리고 부기장,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안전운행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이 중요한 인물 2명이 비행기를 아예 타지도 않았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호물자를 싣고 가다가 푸에르토리코 해변이죠. 해변 대서양에서 엔진 고장으로 결국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고 클레멘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면서 메이저리그는 커미셔너의 특별 지시가 내려오게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려면 은퇴하고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이분은 사망하고 바로 석 달 뒤 73년 3월 달에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원래 이름이 클레멘트 어워드가 아니라 커미셔너 어워드였는데 이때 이후부터 클레멘트 어워드, 그러니까 선행을 위해서 결국 본인의 생명을 희생한 이런 분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클레멘트 어워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정말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인생을 살면서 또 통산 타율도 말씀드린 것처럼 3할 1푼 7리라는 고타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정교한 타자로 로베르토 클레멘트를 꼽아봤습니다.